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김광현 선수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입단했습니다. 저는 소식을 그제 들었는데 어제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러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곧바로 2년 8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제가 어제 등번호 이야기를 하면서 33번을 주목해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광현 선수의 지인에게서 구단으로부터 추천받은 몇 개 번호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는 부탁이 저한테 있었고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2번이 샌디 코펙스와 스티브 칼튼 좌완 에이스의 번호이기 때문에 33번을 추천했는데 실제로 김광현 선수가 33번을 달고 나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김광현 선수가 가기를 가장 바랐던 팀은 샌디에고 파드리스인데요. 전에 기사로도 한번 쓴 적이 있죠. 하지만 세인트루이스도 충분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선수가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건 2013년 류현진, 2015년 강정호, 2016년 박병호 선수에 이어 네 번째인데요. 최양남 선수는 2010년 101달러를 적어내 포스팅에서 승리한 세인트루이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하지만 스프링 캠프에서 방출됐고 다저스 마이너팀으로 건너가 계속 도전했지만 메이저리그 데뷔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스프링 캠프 취재 때 최양남 선수와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김광현 선수를 선발로 데려간 걸까요? 불펜으로 데려간 걸까요? 가장 가까운 답은 선발 후보 중 한 명으로 데려갔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지난해 선발 평균 자책점이 다저스, 워싱턴, 휴스턴, 템파베이 다음으로 좋았던 팀인데요. 하지만 풀타임 좌완 선발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2016 시즌을 끝으로 하이메 가르시아와 결별하고 나서는 3시즌째 풀타임 좌완 선발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진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잭 플레어티, 다코타 오드슨, 마일스 마이콜라스, 애덤 웨인라이트는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0만 달러의 1년 재계약을 맺은 웨인라이트는 내년이 38세 시즌인데요. 하지만 올해 활약이 대단히 좋았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2013년 신데렐라처럼 나타났었던 마이클 와카를 붙잡지 않았는데요. 와카는 매츠와 1년 3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5선발 가능성이 가장 확실한 선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42승을 거둔 칼로스 마르티네스인데요. 하지만 마무리 조던 닉스가 지난 6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마르티네스는 계속해서 마무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5선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는 김광현 선수와 다니엘 폰세델리온, 그리고 2016년 강정호 선수에게 99마일짜리 공을 던졌다가 홈런을 맞았던 알렉스 레이에스인데요. 결국 김광현 선수의 선발 진입은 스프링 캠프 경쟁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승환 선수가 2016년과 2017년을 세인트루이스에서 뛰었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포수 야디에르 몰리나가 있는 팀이죠. 몰리나는 2년 전에 3년 6천만 달러 연장 계약을 하면서 이 계약이 끝나는 2020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년 시즌은 몰리나의 마지막 시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저번에 명문팀들을 뽑으면서 세인트루이스를 빼놔서 혼난 적이 있는데요. 세인트루이스 역시 당연히 명문팀입니다. 11번의 월드시리즈 우승 횟수는 양키스에 이은 2위이자 내셔널리그 최고 기록에 해당되고요. 또한 다저스가 양키스와의 월드시리즈 대결에서 3승 8패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반면에 세인트루이스는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드시리즈에서 양키스와 2번 이상 붙어서 더 좋은 성적을 낸 팀은 세인트루이스가 유일합니다. 세인트루이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훗날 다저스에 가서 인종의 벽을 허무는 브랜치 리키 단장인데요. 새 2마리가 방망이 끝에 앉아있는 세인트루이스의 로고는 리키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교회에 있는 장식물을 보고 고안해낸 거라고 합니다. 리키는 지금의 팜 시스템을 고안한 인물로 꼽히는데요. 그 전까지 메이저리그 팀들이 마이너리그 구단에서 개별적으로 선수를 사왔다면 리키는 마이너 구단들을 사들인 다음 선수들과 직접 계약해 마이너리그 팀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1940년대 세인트루이스는 무려 32개 마이너리그 팀과 600명이 넘는 마이너리그 선수를 독점하게 됐는데요. 이는 1942년, 1944년, 1946년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인트루이스에는 브라운스라는 팀이 있었는데요. 브라운스는 카디널스의 인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1954년 볼티모어로 건너가서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됩니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의 전성기는 1950년대 끝나게 되는데요. 다저스로 옮겨간 브랜치 리키가 1947년 제키 로빈슨을 등용하면서 다저스가 흑인 선수들을 독점했고 또 다른 팀들이 세인트루이스의 팜 시스템을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세인트루이스는 1960년대에 두 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전성기를 다시 맞는데요. 1968년 평균자책점 1.12라는 라이브 볼 시대 최고 기록을 세운 밥 깁슨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깁슨은 세인트루이스가 모두 최종 7차전 승부를 치른 1964년, 1967년, 1968년 세 번의 월드시리즈에서 9경기에 선발로 나서 81이닝을 던지고 7승 2패, 평균자책점 1.89를 기록하게 됩니다. 9경기 완투는 모두 아니었던 게 한 경기는 10이닝, 한 경기는 8이닝이었습니다. 1970년대 신시내티 빅레드 머신과 다저스에게 밀렸던 세인트루이스는 1980년대 아지 스미스와 빈스 콜맨의 빠른 발을 내세워 1982년, 1985년, 1987년 월드시리즈에 올랐고 1982년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1985년은 캔자스시티와의 미주리주 맞대결이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오심이 나왔고 또 1987년에는 홈에서 3승을 거두지만 미네소타 메트로돔에서만 4패를 당하게 됩니다. 세인트루이스는 다시 2000년대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1996년부터 팀의 지휘봉을 잡은 토니 라루사 감독과 월트 자케티 단장이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1989년 오클랜드에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한 바 있는 라루사는 2006년과 2011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고 33년간의 감독 생활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특히 2006년 디트로이트, 2011년 텍사스를 꺾는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편 마크 맥과이어, 짐 에드먼즈 등 트레이드 대박을 여러 번 터뜨렸던 자케티 단장은 이후 신시내티로 이동해서 2013년 추신수 선수를 클리브랜드에서 데려오게 됩니다. 현재 세인트루이스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존 모젤리악 사장인데요. 모젤리악이 단장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데려온 선수는 데이비 프리스였고 프리스는 2011년 우승을 이끌게 되죠. 또한 현재 휴스턴의 단장인 제프 루나우를 등용해 드래프트 대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문제는 외부 영입인데요. 푸울스를 안 잡고 할러데이와 계약한 것까지는 탁월한 선택이었지만 이후 FA 시장에서 계속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3년간은 큰 돈을 썼던 덱스터 파울러, 브렛 시즐, 루크 그레거슨, 앤드류 밀러가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세인트루이스는 라루사에 이어 감독을 맡은 마이크 매시니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요. 2018 시즌 중반 매시니가 경질되고 부임한 마이크 실트 감독은 마이너리그 감독으로서 출중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펜 기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가 스프링 캠프 경쟁을 이겨내고 꼭 선발 로테이션에 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김광현 선수의 세인트루이스 입단에는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렉 매덕스의 형이자 최고의 투수 코치 중 한 명인 마이크 매덕스가 2018년부터 세인트루이스의 투수 코치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광현 선수와 매덕스 코치의 호흡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하면서 내년 메이저리그 중계는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